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약 2년 전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강 리버버스가 오는 3월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작 김포 지역은 선착장 접근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이번 운항 계획에서 제외됐는데요. 김포시는 올해부터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개선과 주차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수상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 운항을 시작합니다. 올해 한강버스가 운항하게 되는 선착장은 마곡과 여의도 등 7곳으로 당초 선착장으로 검토됐던 김포 아라 한강 관문은 제외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에 대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수상교통수단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김포시가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이번 운항 계획에서도 제외된 겁니다. 거기까지 오는 버스 노선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그 주변에 대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진입로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김포시에서 해줘야 되고 그게 되면 저희가 선착장을 만들고 배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시와 협업인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고요. 김포시에서 지수시 협의를 했었지만 현재 김포 아라 한강 관문으로 오가는 버스 노선은 전무한 상황으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역시 약 1km 떨어져 있어 선착장이 들어선다 해도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오는 2026년 선착장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라 한강 관문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김포시가 확보한 예산은 주차장 조성 약 4억 8,800만 원, 진출입로 개선 2억 5천만 원으로 향후 선착장 조성 상황에 따라 버스 노선 확충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활성화 추이를 고려해 운영 선착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 한편 김포시는 한강버스를 비롯한 수상교통수단별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예산 2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관련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는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점심시간 부천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단체로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천 소방서는 6일 오후 1시 45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26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11명은 자체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섭취 음식물 등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3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3개 의료기관은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민의원, 중동한의원, 역곡휘문한의원입니다. 현재 부천에서는 양 한방의원 가운데 돌봄 대상자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원이나 시설 입소 없이도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가운데 재택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팀이 방문해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평구가 설 성수지품 제조 판매업소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위생점검은 성수지품 제조 판매업소 154곳이 대상이며 오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점검 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과 소비기한 경과 및 무허가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와 법적 구비 서류 적정 관리 여부 등입니다. 특히 점검 기간 동안 제사음식과 떡류, 만두류와 조미김 등 명절 기간에 소비가 많이 되는 식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유통식품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하루 1,000원으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1,000원 주택도 올해부터 시행하는데요. 2025년부터 바뀌는 인천 지역 정책을 송효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른 아침
연안 여객터미널이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저희 인천 시민분들 25년도부터 편도 1,500원이거든요. 그렇게 끊어드릴게요. 백령도와 대청도 등 인천 주요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 바다 패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기존 섬 주민들에게만 적용됐던 여객선 요금 혜택을 인천 시민 전체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정책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의 25개 섬이 대상입니다. 인천 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인 편도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해진 요금에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전에는 뭐 3만 얼마 했다가 15,000원 했다가 뭐 1,500원 해버리니까 마음이 상쾌하고 또 시간만 많으면 자주 이용을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정규운임의 70%를 지원받아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30만 원 정도 끊었는데 지금 이제 10만 원 정도 했으니까 70% 받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직업군인이라 1년에 한 번씩 옮겨서 여기에 지금 1년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보러 올 수 있겠네요.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올해 여객선 요금 지원에 1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섬 관광객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모든 여객선에 대한 대중교통화가 시작된 첫 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 정책을 통해서 도서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이것이 관광산업이라든가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시는 이외에도 올해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1,000원 주택 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월 3만 원의 집을 임대하는 1,000원 주택을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연간 1,000가구 공급할 예정입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 임대와 입주 희망자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시중주택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하는 전세 임대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인천 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1,000원 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합니다. 시는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양한 혜택을 내세운 인천시. 어떤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 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 과제에 5,26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합니다. 동두천은 경기도 최초로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비와 장비비를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 북부 반려마루도 동두천시에 조성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올해 경기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을 이전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이전하게 됩니다. 경기 북부 규제 해소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역대 최고치인 국비 6조 8,72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조 4,377억 원보다 6.8%, 4,352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5조 8,697억 원으로 지난해 5조 4,851억 원보다 3,846억 원 늘었습니다. 주요 국비 확보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가 3,630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이 793억 원, 인천발 KTX 350억 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이 232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4억 원 등입니다. 서울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11월 서울 연립과 다세대 빌라의 월세 가격 지수는 104.87로 2023년 2월 100.84를 기록한 이후 2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 가격 지수는 101.58이었는데요. 지난해 1월 100.9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서울 지역 빌라의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0.6% 상승하고 오피스텔 전세 가격 지수는 0.2% 하락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이후 나타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6일부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NH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호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호 등 모두 2814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만 19세에서 39세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이 인근 시세의 40%에서 50% 정도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하는데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시세의 30에서 4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중 인천 지하철 요금을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인상된 1,55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원가 대비 운임 수준이 33%로 낮고 연평균 운송 적자가 1,692억 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요금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이달 열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인천 상수도 요금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4.5% 인상됩니다. 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과 적자 누적 해결을 위해 개정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것으로 1톤당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540원에서 620원으로 인상되며 다음 달부터 고지됩니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인천 10개 군구 중 부평과 계양, 남동, 연수, 옹진 등 5개 군구에서 지난 1일부터 인상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 공급 비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방침에 따라 추후 결정되고 소매 공급 비용은 시 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8월쯤 인상 여부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 씨앗통장 가입 대상 범위가 늘어납니다. 디딤 씨앗통장은 아동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저축액의 2배를 적립해주는 계좌입니다. 당초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던 보호 아동 대상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 아동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 대비 관련 예산을 239억 원 증액했으며 올해 4만여 명이 추가로 디딤 씨앗통장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청소년 복지시설에 퇴소한 자립준비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